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엘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수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축구다. 그동안 사실 빅매치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진 않네 싶은 경기도 있었고, 너무 경기 수가 많아서 선수들이 힘들어하면서 서로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다가 오늘 같은 경기를 보니까 일단 저는 이게 축구지 하면서 되게 심장의 뜨거워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추워서 축구는 못할 것 같고 바로 축구 게임을 켜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경기였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양팀 감독들의 어떤 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저는 그냥 원래 하던 것들 그대로 준비를 해서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지난 엘클라시코와의 차이점은 하피냐가 있다는 거, 그리고 페란 토레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경험과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선발 출전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레알 마드리드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 꽤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레알 마드리드가 기본적으로는 4-4-2의 형태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이제 수비 시에는 발베르데가 오른쪽 사이드백 정도의 자리까지 내려가주면서 백5를 구성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바르셀로나의 빌드업 형태, 공격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하피냐가 왼쪽 포워드로 출전을 하지만 이제 발데가 전진했을 때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바르셀로나 역시 전방 쪽 자원이 5명이 돼버리거든요. 발데,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페르민, 그리고 오른쪽에 야말 해가지고 전방에 5명, 그리고 그 아래 더용과 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대 쪽이 한 번에 오픈 나갔을 때 왼쪽 사이드 깊게 뚫리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발베르데를 사이드백으로 좀 배치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5명이 전부 맨투맨 할 수 있는 구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5-3-2 형태로 좀 수비를 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보자면 이제 비니시우스를 앞쪽에 배치하고 호드리구를 수비 시에 왼쪽 윙어 자리에 배치하면서 수비에 대한 부분들을 비니시우스보다는 어쨌든 호드리구가 그래도 수비 적극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야마를 같이 또 막아보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론소 감독이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 팀의 축구 색깔이 명확하게 딱 갈렸어요. 바르셀로나는 좀 점유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공 뺏어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역압박 가서 누르고 오프사이드 트랩 사용하고, 원래 하던 그런 축구들인 거죠. 그러면서 좀 빌드업하면서 상대를 깨보려고 하는 그런 축구,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은 실리적으로 가면서 음바페나 호드리고 같은 발빠른 선수들을 이용해서 한 번에 카운터, 이런 것들을 노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저는 핵심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오늘 비니시우스가 전반전에 뒷공간 뚫고 1대1도 성공 많이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이제 결정적으로 바꿨던 그런 순간이 생겼는데요. 바로 하피냐의 득점입니다. 일단 하피냐의 그 득점 과정에서 하피냐의 그 슈팅할 때 슈팅 각 만드는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예술 중에 예술입니다. 발목 꺾는 척하면서 다시 왼발로 갖다 놓고 거기서 스윙을 크게 당기지 않는, 그래서 슈팅 타이밍이 조금 예측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다시 칠 건지 아니면 때릴 건지 이거를 예측하기 힘들고, 그 수비의 다리가 벌어지는 것도 잘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피냐의 득점은 그 분야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팝포스트 땅볼슛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슛은 그냥 전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요즘 애초에 정발 윙어가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냥 그 땅볼슛은 도가 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의 득점도 저는 박수 바로 쳤을 것 같아요. 가면 바로 기립박수 나올 수 있는 그런 득점. 완전히 비현대적인 득점이고, 이런 축구에서의 득점을 얼마나 오랜만에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쿤데 다리 사이로 싹 넣어가지고 또 슈팅할 때 바로 안 차고 꺾어서 그 각 만들어서 차고. 사실 거기서 쿠바르시의 접근이
그러니까 반응이 훨씬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쿠바르시는 또 자기가 튀어나가다가 더 큰 참사가 날 수 있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가보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뒷짐을 지면서 수비각을 잡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쳤을 때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어쨌든 비니시우스의 그 득점도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득점 한번 얘기해볼게요. 레반도프스키 득점은 뭐 그냥 예술이에요. 이게 공격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말이 됩니까? 퍼스트 터치 완벽했고, 거기서 골키퍼가 나온 거 보고 그 빠른 순간에 툭 띄워서 차서 그냥 득점 들어가기. 레반도프스키가 뭐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머리의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골이 잘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완전히 클래스 넘치는 득점이었고, 거기서 이제 곤살로까지 득점. 곤살로도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발을 갖다 대려고 했던 게 절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2대2까지 만들고 전반이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 들어와서 또 하피냐가 넘어지면서 득점 만들고 3대2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체에서의 갈림길이 생겼죠. 근데 교체는 물론 결과론이긴 한데요, 알론소 감독이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했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축구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공격적인 선수를 늘린다. 근데 그게 오히려 팀의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공격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기는 저는 뭐 발베르데가 경기장 내에서 엄청나게 하는 게 많지 않더라도 경기장 내에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주장 한 장 달고 나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활동량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발베르데가 카드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길러를 투입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생각했던 건, 음바페 어차피 투입할 거였으면 조금 더 줄 순 없었나? 의료진에서 컨펌이 뭐 한 75분 이후부터 났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러가 들어와서는 크게 영향력이 없었고, 사실 길러는 뭐 리버풀과의 게임이나 그런 것들 보면 그냥 강팀전에서는 사실 쓰기 어려운 그런 자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러는 경합 같은 게 좀 잘 안 되고, 뭐 수비력도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길러가 공찍누, 그러니까 공격력으로 찍어 누르기가 되냐? 사실 글쎄 그렇게 받쳐줄 만큼의 그 정도 공격력을 보유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비니시우스가 어쨌든 1대1 드리블이나 뭐 스피드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알론소 감독은 비니시우스의 수비력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엘클에서도 사실 비니시우스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수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뺐던 게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비니시우스가 어쨌든 잘하고 있었지만 좀 마지막에 지친 게 보였고, 그것 때문에 혹시 또 수비적인 밸런스가 무너질까 해서 비니시우스를 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느껴지는 게, 비니시우스를 뺐으면 또 중원이나 수비 쪽 밸런스를 깨면서까지 공격적으로 가는 게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어차피 공격적으로 갈 거였으면 오늘 제일 폼 좋고 골까지 넣었던 비니시우스 그냥 남겨놓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되게 급했어요. 결국에 이제 막판에 되게 혼전 상황이 많았잖아요. 서로 트랜지션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만 많다 보니까 약간 공 따라서 압박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체계 있는 압박이 안 되니까 뭐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완전히 땡큐죠. 뭐 어느 정도 바르셀로나 선수들도 당연히 기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공간 있네,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쉽게 풀어주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을 쓸데없는 데 많이 쓴 그런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체는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그 특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과의 게임에서 이 특성을 버리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1선에서의 수비력, 2선에서의 수비력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요 수비 밸런스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 강팀과의 게임에서는 점점 더 쉽지 않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수비 안 하는 윙어, 수비 안 하는 공격수,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알론소도 그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벨링엄, 발베르데 뭐 이런 미드필더들이 다 수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미드필더들의 장점을 온전히 못 뽑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바르셀로나의 압박이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압박이 이제 하피냐의 득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의 시퀀스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계속된 패스미스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피냐의 그런 득점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결국에는 디자인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미드필더에. 그럴 때 경기 템포 잡아주고 뭐 상대가 압박할 때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돌아주면서 한 번에 전환빵 이런 것들을 가져가줄 미드필더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나마 저는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아놀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아놀드가 없는 게 좀 많이 뼈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센터백이 좀 없어서 추아메니가 센터백을 본 부분도 저는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아메니도 수비형 미드필더 볼 때 그 커팅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더 살아나고, 아무래도 센터백은 자기 포지션 아니다 보니까 애초에 잘하긴 잘하는데 온전히 100%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없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밀리탕이 사실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순수 수비력 1등이라고 보는데 밀리탕이 없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바르셀로나도 쿠바르시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쿠바르시는 뭐 발밑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아직은 성장을 좀 더 해야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뭐 워낙 어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긴 한데, 쿠바르시의 뭔가 수비적인 불안함 그리고 볼 처리에 대한 아쉬움 등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전에는 일부러 쿠바르시 쪽으로 공중볼을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쿠바르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체력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사실 센터백이 이번 시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고정이 아닌 느낌. 그리고 뭐 아라우오는 그런 정신적인 이슈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순항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야 결국 시즌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2경기 승리로 전반기 리그에서 엘클라시코의 패배를 조금은 갚아줬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게 뭐 이벤트성 매치라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엘클을 이긴 거는 분위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버프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서 또 챔스나 리그에 반영시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좋게 생각하면 사실 리그에서 진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얘기하자면 오늘 저는 양팀 골키퍼 모두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주안 가르시아의 마지막 집중력. 물론 공이 정면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 막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안 가르시아가 저번 에스파뇰전인가? 그때도 뭐 거의 다 막아가지고 결국엔 이기게 된 거잖아요. 바르셀로나가. 그때 완전히 바르셀로나가 거의 두드려 맞았는데 주안 가르시아의 캐리로 그런 것들도 승점 가져오게 만들었고, 이번 경기도 주안 가르시아가 아주 큰 역할을 잘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쿠르투아도 저는 막을 거는 거의 다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키퍼는 양팀 다 칭찬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하피냐죠. 오늘 경기 뭐 페드리, 더용, 중원도 좋고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하피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공격진의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고, 하피냐 있어야 야말도 그런 수비적인 분산을 좀 경험하면서 더 본인이 날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격 방향이 좌우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피냐가 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그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죠. 왼쪽으로만 계속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한지 플릭이 초기에 왔을 때 그 플랜 A를 잘 정착시켜놨고, 그 정착시킨 플랜 A가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다. 아직까지도 강력하다라는 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